지난 동영상에서 각각의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필드들, 속성들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그 속성들 중에서 어떤 속성이 주키고 그 다음에 그 속성들의 값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도메인을 정의해 준 것을 우리가 테이블의 구조 또는 릴레이션의 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테이블들이 모여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랬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느냐? 그러면 각각의 테이블을 이렇게 테이블의 구조를 여기 있는 대문자 R1, R2에서 테이블의 구조를 다 정의했으면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뭘 더 정의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무결성 법칙, 보통 이제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룰이라 그러고 우리말로는 무결성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무결성 법칙이라 그러면 좀 어렵게 들리는데 이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테이블의 주키를 이제 설명할 때 같이 이야기한 외래키를 정해주는 것을 무결성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과목을 나타내는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에 대한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직접 연결하는 링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는 우리가 맺어주질 않아요. 그 대신 뭘 맺어주느냐 그러면 이 과목에 있는 이 담당 교수라는 이 칼럼에 있는 이 값이 여기에 이제 교수님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죠. 이 값이 이 교수라는 테이블에 있는 주키인 이 교수님의 이름을 참조한다. 이렇게 그 참조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조 관계를 맺어주면 여기 있는 이 담당 교수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담당 교수 칼럼은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외래키는 무슨 의미냐면 이 외래키의 칼럼에 있는 이 값은 이 교수 테이블, 다른 테이블에 있는 이 값을 참조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참조한다는 건데 이 참조한다는 이 관계를 이 연관성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참조 무결성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래키는 다름이 아니라 참조 무결성 법칙을 나타내는 그 칼럼을 우리가 외래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이 여러 개 있으면 그것들 사이에 테이블하고 테이블들 사이의 관계는 뭘로 맺어지느냐 그러면 이 참조 무결성 법칙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들을 입력을 할 때 좋은 데이터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칙을 무결성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무결성 법칙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속성치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개체 무결성 법칙, 참조 무결성 법칙, 업무에 대한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입력이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성적이라는 그런 이 칼럼을 만들었으면 그 성적의 값이 예를 들면 A 플러스부터 A 이렇게 쭉 해서 D 플러스 D F 이렇게 값이 입력이
이 값들 중에 하나가 입력이 된다 그러면 그 성적의 값은 이 값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 입력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값인 뭐 K 뭐 이런 값이 성적으로는 입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속성치에 대한 제약 조건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속성치에 대한 제약 조건은 뭐 조건이라고도 하고 뭐 속성치에 대한 제약 조건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그 속성 값에 대한 제약 조건은 우리가 그 테이블을 정할 때, 테이블을 정의할 때 테이블 구조를 우리가 설계할 때 테이블 구조를 설계할 때 이미 정한 거죠. 그 다음에 개체 무결성 법칙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주키를 설정하는 겁니다. 테이블 구조를 설정할 때 주키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속성치에 대한 제약 조건하고 개체 무결성 법칙은 둘 다 우리가 테이블의 구조를 설계할 때 한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그 테이블의 구조를 설계할 때 같이 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개별 테이블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속성치에 대한 제약 조건이나 개체 무결성 법칙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이렇게 저장될 때,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저장될 때 그때 정해줘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참조 무결성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테이블들 사이에 연관성에 대한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법칙이고, 그래서 이것들은 한 개의 테이블을 정의할 때 정해주는 법칙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테이블,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해줄 때,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테이블들 사이에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해줄 때 정해주는 게 참조 무결성 법칙입니다. 그래서 참조 무결성 법칙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러면 외래키를 설정해주면 참조 무결성 법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테이블의 이 칼럼이 외래키이다. 그래서 이 외래키가 무엇을 참조하느냐 그러면 이 테이블의 이 칼럼을 참조하는 외래키이다. 이렇게 정해주면, 이렇게 외래키를 설정해주면 참조 무결성 법칙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각 개별 테이블의 구조를 정해주고, 개별 테이블의 구조를 정해주려면 뭘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칼럼들을 정해주고, 그 칼럼에 어떤 데이터 값이 입력될 것인지 도메인을 다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의 주키가 뭐라는 걸 이제 정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각각의 테이블의 구조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여러 개의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각각의 테이블 구조를 다 정해주고 나면 어느 테이블의 어느 칼럼이 다른 테이블의 주키를 참조하느냐 하는 그 참조 무결성 법칙을 외래키를 통해서 정해주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다 우리가 정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속성치 조건은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체 무결성 법칙은 뭐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 내용은 주키 값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키 값은
우리가 주키라는 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정해주고 나면 그 주키에는 빈값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값을 안 넣으면 안 됩니다. 값을 안 넣으면 해당되는 레코드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주키의 값은 이전에 입력한 값하고 반드시 다른 값을 입력해야 돼요. 똑같은 값을, 중복되는 값을 입력하면 해당되는 레코드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주키라는 걸 정해주면 DBMS가 알아서 개체 무결성 법칙을 체크해서 개체 무결성 법칙이 항상 충족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